이번 시간에는 2025년 동북고 2학년 국어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동북고 1학년 말고 2학년에서는 어떤 국어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2학년 국어 시험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와 더 추가적으로 저희 열매고에서는 동북고 2학년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북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매년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법과 문학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동북고 2학년에서 문학과 언어 매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언어 매체를 진행했는데, 지금 올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일단 언어 매체 교과서는 받았는데 아직 문학 교과서는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2월 달에 이제 언어 매체 교과서만 주고 문학 교과서는 뭐 3월 달에 되었을 때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1학기,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과목은 확정이 된 게 문학과 언어 매체 두 과목이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시험에 나오고요. 일단 먼저 1학기 때 봤던 문학과 그다음에 2학기 때 봤던 언어 매체 등급컷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학기 때 문학은 1등급 97, 2등급 93, 3등급 89점이었습니다. 2학기 때 언매는 1등급 93, 2등급 85, 3등급 73 이랬는데, 두 시험을 보면 등급 격차 엄청 크죠. 1학기 때 문학은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2학년 올라왔을 때 1학년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했던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1학년 때 봤던 1학년 1학기 때 봤던 문학 시험이 좀 2학년 1학기 문학 시험과 거의 동일하게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쉬워서 등급이 이렇게 높았지만, 대신 2학기 때 나왔던 언어 매체는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93점, 2등급이 85점 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문학과 언어 매체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등급 컷이 좀 이와 유사할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1학년과 2학년 국어 시험의 큰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로 시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4문제였었는데 2학년 때는 객관식 24문제, 서술형이 3문제입니다. 그다음 또 배점도 낮습니다. 서술형이 1학년 때는 20점이었지만 2학년 때는 10점으로 좀 배점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학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정말 한 문제 차이로 1, 2등급이 결정되고, 언어 매체는 좀 난이도 어렵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 틀려도 그래도 1등급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동북고 2학년 주요 국어 선생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이제 동북 중에서 동북고로 오신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음유 시인이라고 좀 문학에 좀 많이 집중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문학 위주의 시험 문제를 다수 출제하는데, 대신 이제 문학에서 엄청 어렵게 출제하기보다는 정말 좀 학생들의 감상 능력을, 아무래도 음유 시인이시다 보니까 학생들의 좀 감상 능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문학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요. 이명태 선생님 역시 좀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평이한 문제를 다수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천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정보현 선생님이시죠. 정보현 선생님은 1학년 때 좀 건강상의 문제로 1학기 때는 수업을 많이 못 하셨고,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2학기 기말고사 아마 다들 기억나실 텐데 문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줬었는데, 그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를 다수 출제하신 분이 바로 정보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현 선생님이 그대로 2학년 선생님이 배정된다면 문법에서 고난이도 문제, 특히 2학년 때는 언어 매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어 매체에서 다수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문학과 언어 매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학기 문학과 2학기 언어 매체 둘 다 공통적으로 교과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신사고 교과서였었고 언어 매체는 지학사 교과서였는데 둘 다 교과서 다 출제를 됐었고요. 문학은 여전히 외부 작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외부 지문이 거의 대부분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었던 지문이었었기 때문에 1학년 때와는 좀 다르게 좀 교과서에서 자주 봤던 문학 작품이 그대로 시험에 다 출제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때 문학은 좀 비교적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등급 컷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도 다 실수하지 않고 정말 1등급은 그냥 100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보는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인 문법 개념과 더불어서 예외 조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매체 좀 체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학기 기말고사 문법 문제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그렇게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문법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문학 표현상 특징 문제였었는데 1학년 때와 그렇게 크게 난이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문학 기본 개념어를 활용하는 좀 그 작품의 감상 능력을 많이 출제를 하셨고요. 똑같이 서술상 특징 문제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8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 소설에 나왔던 파트인데 그래서 고전 소설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3번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 소설에서 현재와 과거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은 거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잘 공부한 학생이라면 2학년 때 보는 문학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잘 보실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도 되게 쉬웠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억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 혹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에서는 정말 실수가 없이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에서도 감점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1등급 컷이 그냥 100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학을 되게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입니다. 지금 2번 문제가 자음 체계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의문에서 자음 체계는 그냥 간단했던 지문이었었는데 아니면 그 자음 체계표에 빈칸을 채우는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만 되게 꼼꼼하게 제시된 선지의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평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자음 체계 기본 개념을 되게 어렵고 꼼꼼하게 서술했던 선지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문법의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출제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 11번 같은 문제는 크다에 이제 크다라는 용언이 동사와 형사 둘 다 가능한 건데 이건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왔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학습 활동 역시 똑같이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좀 문법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받아갈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12번 같은 경우는 문법 심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의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전성 어미와 파생 접사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단어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품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문장 성분까지 추가 또 단어와 형태소까지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정말 문법 하나의 개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념을 다 합쳐서 응용해야 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문법이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 매체가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문학과 더불어서 좀 기본 개념과 함께 추가적으로 심화 개념까지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1등급, 2등급 방어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이 동북고 2학년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이 동북고 2학년 국어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 정말 좀 탄탄하게
꼼꼼하게 분석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학과 언어 매체 교과서, 시험 범위가 다 교과서 나오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출제 포인트에 집중하는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와 동일하게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전 대비를 위한 꼭풀 모의고사서 그래서 시험지와 동일한 크기, 동일한 폰트의 꼭풀 모의고사 진행하고, 단순히 시험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 동북고 2학년 국어 출제 경향에 맞춘 예상 적중 문제까지 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 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1대1 개별 클리닉, 그래서 학생과 강사가 1대1로 이제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개개인별로 학생들 이제 꼭풀 모의고사 성취도에 따라서 좀 개별 피드백 및 추가 자료까지 관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프로파일링을 봐주시면, 이런 8번 국어 대가리의 상징적 의미를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바로 이게 제가 수업한 그 자료의 캡처본입니다. 그래서 국어 대가리의 의미라 해가지고 이 점 꼭 잘 체크해둬라. 동북고에서는 이 점이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해둬라 했고요. 그다음 11번 같은 경우는 아까 크다의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였는데, 자 이것도 아까 형용사에서 죄송합니다, 학습 활동에서 시험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잠깐 확대를 하면 학습 활동에 있었던, 그래서 보시면 별표 쳤죠. 형광펜까지 해서 크다의 품사가 달라질 수 있는지 말해보자 하는데, 예시 답안 보시면 여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북고 출제 포인트에 집중하는 개념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제 자랑입니다. 자, 저희 문학과 언어 매체 꼭풀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지만 동일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예상 적중하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기에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오늘은 걷더라도 내일은 달려갈래라고 보기에 이렇게 예시가 있었고, 이 보기 2의 문장 오늘은 걷더라도 내일은 달려갈래를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였는데, 자 옆에 보시면 똑같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시험 끝날 때마다 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만 똑같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이걸 넘어서 그냥 시험지에 나왔던 보기와 시험지에 나왔던 선지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친숙하게 잘 풀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보시면 서답형 2번에 황소들이 끙끙대며 라면서 이 보기 예시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가 바로 제 꼭풀 모의고사였는데, 똑같이 황소들이 끙끙대며 수레를 끌고 있다 해가지고, 이건 정말 똑같이 꼭풀 모의고사 출제를 하고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PPT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2장밖에 못 갖고 왔는데, 저희 열매고 블로그를 봐주시면 이보다 더 많은 적중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 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북고 2학년 국어 수업은 언제 개강하느냐는 건데, 바로 3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1대1 개별 클리닉 수업까지 따로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동북고 국어 전문학원 열매 국어의 동북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